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극복 프로젝트 남이 꼭 따라와. 예. 개편이 되고 이제 또 두 번째 또 방송이 됐습니다. 네. 참 긴장이 좀 많이 되고 있지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된다면야 뭐 뭐든 못하겠습니까? 네. 어쨌든 오늘 우리 국내장은 4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뭐 내일 워낙에 이따만한 이슈들을 앞두고 그렇죠. 있는 날이기도 하고 네. 환율도 좀 걸리기도 했었고요. 특히나 2차 전지가 오늘 많이 흔들리다 그러게요. 보니까 네. 지수도 좀 점점 가면서 낙폭을 키워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또 그와 반대로 또 반도체 쪽에서는 괜찮은 소식들이 계속 이어져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AI라는 그런 키워드가 되겠는데 자, 한번 올라가는 반도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두드러진 하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도주가 지금 흐름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내일장은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투자 힌트 오늘도 나만 믿고 따라와 함께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인사드립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님 그리고 김형일 전문가님 함께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시장과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또 내일장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히든 카드까지 오늘 2시간 꽉 채워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 지금부터 받을게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로도 상담 가능하신데요. 02-325-8200번, 325-8200번 열려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 바로 이 이슈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네. 짜잔. 마밤. 그렇습니다. 저게 뭐지? 그렇습니다. PCB가 되겠죠. 자, 반도체 기판 1등주는 누규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세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관련된 종목도 좀 같이 좀 보여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시장에서도 뭐 계속해서 반도체가 야. 이끌어가는 모습이었고 좋아요. 순환매 도는 중에 이제 드디어 기판의 차례가 왔습니다. 네. 오랫동안 또 소외되었던 분야이기도 해서 오늘의 상승이 많이 반가우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특히나 코리아 서키트가 20% 가깝게 뛰어 올랐네요. 멋집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 관련된 종목들 구부러지는 거, 구부러지지 않는 거, 또 비싼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나눌 수 있군요. 네, 저는 단순하게 네. 코리아 서키트, 뭐 태성, 대덕전자 어쨌든 어떤 종목들 최근에 이수 페타시스까지 존재감을 계속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러한 흐름이 왔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봐야 될지 네. 오늘도 두 분의 의견을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선은 김영일 전문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짧고 굵게. 자, 기판주 관련해서 2024년에 주인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사실 이게 주인공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래도 뭐 노력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야, 의미 있는 조연 정도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요. 자, 그리고 최병훈 전문가께도 똑같은 질문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이 되나요? 안 되나요? 될까 말까? 될까 말까? 말까? 뭔가 살짝 네. 주연까지 가기에는 아쉬움이 있는 그런 느낌이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기판주 관련 좀 더 자세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님 어떻게 좀 내용을 갖고 오셨나요? 뭐 일단은 충분히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 시장에서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왔겠죠.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온디바이스 AI가 맞아요. 약간 이제 좀 신호탄을 쏘아 올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쪽에 투심이 좀 긍정적으로 형성이 됐고 온디바이스 AI가 결론적으로 이제 왜 이렇게 주목을 받았느냐. 이제는 이 우리 손안에 있는 작은 가전에도 AI가 들어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AI가 대중화된다라는 이러한 기대감으로 이제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갔고 그러면서 최근에 가장 대장주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제주반도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제주반도체가 아무래도 이제 이 저전력 반도체 쪽에 비중이 조금 많이 쏠려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온디바이스 AI가 아무래도 이 전력을 좀 많이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저전력 반도체 쪽에 매출 비중이 많이 발생하는 제주반도체가 수혜가 상당히 이제 커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타난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이제 기판주들이 올라갔느냐라고 하면 네. 결론적으로 기판주들이 앞으로 필요해질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승이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이 FCBGA 관련된 이 FCBGA 기판 관련된 이런 이제 종목들이 상당히 상승이 많이 나왔는데 FCBGA 기판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는 참 이제 많이 들어봤는데 네. 이게 이제 뭘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원래 이제 이 기존의 방식은 와이어 본딩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기판하고 칩을 구리선으로 연결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연결시켜 놓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조금 느립니다. 그런데 이제 FC BGA가 합성어예요. FC 같은 경우에 이제 칩을 뒤집어서 이제 솔더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범프라고 하는 이 부품을 연결을 해서 바로 이제 직접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훨씬 더 속도가 빠르고 그 다음에 저전력으로 유지가 될 수 있게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워낙에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FC BGA가 앞으로 이렇게 이제 AI 반도체가 이제 유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다. 앞으로 성장도가 뛰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BGA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CSP라고 하는 이제 방식과 BGA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CSP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기판 칩과 기판 크기가 비슷해서 기판과 이제 칩이 이제 하나밖에 안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BGA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칩 하나당 기판 여러 개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성능을 더 끌어올릴 수 그렇죠. 있는 거예요. 성능 훨씬 더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시장에서 FC BGA가 상당히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AI 반도체가 1, 2년으로 끝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빠르게 성장 속도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치고 올라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 공급난이 조금 심해질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는 앞으로 증가하는데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얼마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 워낙에 진입 장벽이 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이제 이 FC BGA 기판을 또 공급해낼 수 있는 양산해내는 기업이 10개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FC BGA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시장에서 꾸준히 좀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또 관련돼서 부품을 또 이제 납품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꾸준하게 성장할 수가 있겠구나. 결국에는 사실 올해 우리 시장의 키워드는 저는 완전히 성장도에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장이라는 키워드에 맞춰져 있다라고 보면 결국에는 FC BGA 기판, 이 기판 관련주들도 결국에는 앞으로 이 성장도의 기대감 때문에 오늘 이제 이렇게 좋은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 그러면은 저는 충분히 이 시장에서 성장에 대한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반도체에서도 뭐 기판도 마찬가지지만 뭐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뭐 그다음에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장에 대한 키워드를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확 치고 나간다라고 보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나란히 어느 정도 같이 달릴 수 있을 정도는 되지 않나 정도로 한번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등은 어디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종목 중에요. 아니요. 여기 이제 섹터 중에? 섹터 중에 반도체 안에서라든지 저는 사실 치고 나갈 수 있는 아이는 어느 지금 쪽이에요? 상황에서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역시나 저는 성장도 쪽이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후공정, 전공정 이러한 과정들은 결국엔 메모리 산업이다 보니까 예. 사실 이제 이미 우리 시장에서 성장도를 어느 정도 보여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개선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고 지금 새롭게 이제 치고 올라오고 있는 쪽은 AI 반도체 쪽이다 보니까 네. 2차 전지가 왜 이렇게 상승이 잘 나갔나? 결국에는 성장도에 대한 기대감인 거거든요. 네네. 시장은 성장도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될 때 저는 가장 크게 상승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서도 성장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쪽을 한번 좀 들여다 보면 좋지 않을까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온디바이스 AI라든지 요즘 최근에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단어 중심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이런 네.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최병훈 전문가께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주인공이 될까 말까 이렇게 얘기하셔서 되게 애매모호한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되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PCB나 이렇게 기판 만든 기업들이고요. 네. 그다음에 하이엔드 기판 쪽에 들어가는 것은 되는 거죠. 그게 FC BGA 그건가요? 그죠. 네. FCBGA. 네. 이게 이제, 지금 이제 IT 전체 소비는 코로나 때가 가장 셌고, 그 코로나 때 이후에 지금까지 줄었는데, 다시 그 코로나 때만큼 IT 소비가, 초과할 수는 없고, 돌파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21년도까지니까 21년도 주가를 돌파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소비가 IT 기업들은 소비가 그대로 늘어야 되니까 그러면 매출도 늘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면 IT 쪽에 성장하려면 새로운 뭐 기기가 나와야 되거든 디바이스 그렇죠. 쪽에 네. 그 디바이스 나오면 새로운 수요를 해서 그쪽 분야를 했는데 학사는 어렵고 그 분야만 이제 새로운 수요가 기기가 나오면 그쪽은 출연하면 좀 IT 내에서 섹터별로 뭐 성장을 할 수는 있겠죠. 네. 뭐 온 디바이스 기계라든지 이런 건 기존 걸 바꿔야 되니까 뭐 신규로 새로 그 기계를 사는 게 아니라 만약에 삼성전자 핸드폰이다 그러면 온 디바이스 된 거 그거면
고 삼성전자 핸드폰을 새로 스마트폰 수요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교체 수요가 되는 거죠. 네. 그 교체 수요가 그동안 기존은 워낙 지금 카메라 기능 빼고는 좋기 때문에 한 3년, 5년도 안 바꿔도 되거든, 스마트폰은. 근데 이제는 바꿀까 말까 한 사람들한테 온 디바이스 되니까 AI 기능이 있으니까 나는 바꾸는 그 동기가 안 유발되는 거죠. 그래서 그쪽은 그래서 스마트폰이 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럼 그런 기계 말고 안 들어간 건 안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가전이나 스마트폰 시장 자체는 성숙기 시장이거든. 성숙기 시장이라서 몇 개 회사만 살아남습니다. 그렇죠. 정말 잘하는 회사. 그럼 우리나라 이제 기판, 이제 반도체나 뭐 IT 기판들은 전부 다 중국이 거의 장악이, 범용 기판 다 장악해 있는 상태고 가격 경쟁이 전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기판에서 우리도 가격이 상당히 많았거든. 작은 회사까지. 한 20개 정도 되는 기업도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많군요. 뭐 대덕, 서글라스 기타 뭐 비즈 몇 개 안 남았거든요.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성숙기 시작, 그냥 먹고 사는 정도고 거기에서 수요가 줄면 안 좋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련된 제가 스마트폰 관련뿐만 아니라 IT 관련된 부품은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부정적인 얘기 그 부정적인 이제 그러면 이제 성장하는 섹터가 그 반도체 IT 기판 이런 것 중에 성장하는 섹터는 바로 하이엔드 기판 쪽이거든요. 하이엔드 기판 쪽을 찾아야 되는 거, 핵심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적청으로 MLB 적청으로 쌓는 거, 그 최고는 이수페타시스.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이제 하이엔드 쪽에 그러면 결국은 이제 반도체 기술이 더 이상 성장을 못하니까 그 안에서 반도체 성장 못하니까 그래도 용량은 성능을 좋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기판을 쌓든지 같은 단위 면적의 기판을 쌓든지 아니면 뭐 패키징 기술을 해서 패키징을 잘 만들면 이게 100개 묶는 거잖아요. 반도체 칩이 막 10개에서 10개를 묶는데 그냥 이렇게 꽂아놓으면 이만한 기판이 필요한데 그렇죠. 더 적청하면 작은데 많이 쌓잖아요, 그죠? 그렇죠. 일반 우리가 이제 저 낸더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에 우리 칩 같은 거 보면 핸드폰도 작은 칩이 하나인데 뭐 64 뭐 이게 있잖아요, 64기가. 그러면 그 안에 적청으로 반도체 칩이 막 쌓여 있거든요. 네. 128단 뭐 이렇게처럼 그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은 기판 쪽에 패키징 기술이 결국은 패키징인데 지금 HBM 같은 것도 그렇지만 뭐 이제는 CPU, GPU 뭐 이렇게까지 다 이렇게 메모리까지 연결해서 한 칩 안에 이렇게 넣거든요. 그렇죠. 엔진까지 같이 넣어요, 칩 안에. 그래서 기술력이 진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전체 메인 기판 이만한 큰 게 있어요. 만약 컴퓨터를 열어보면 CPU 이제 메인 기판 있고 그 안에 칩이 이렇게 막 박혀 있거든요. 근데 칩이 박혀있는데 그 칩도 이제 작은 칩 있고 큰 칩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메인 기판에 칩을 열었는데 작은 칩이 만약에 칩을 5개를 연결하면 5개를 꼽는 것보다 한 칩에 5개 연결하면 돼요.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BGA 기술인데 플립칩, 단위 플립칩을 연결해서 우리가 이제 뜯어보면 칩에 뒷면에 보면 납땜한 것좀 점점점점점점점 있거든요. 네. 여기에 다 칩 연결해서 하는 납땜해 놓은 거예요. 그럼 요거는 이제 어레이라는 게 배열이거든요. 네. 그러면 BGA니까 볼 그리드 어레이. 그리고 전기 뭐 이렇게 점점점점 있는 거 기존 이렇게 하는 것도 쭉 나열하는 거죠. 그래서 용량도 고용량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시장과 관련해서 좀 LCD랑 비슷하구나. OLED로 가서 네, 중국 맞아. 못 쫓아오게 하는 네네. 것처럼 반도체도 이제 하이엔드 아니면 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런 부분에서 좀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네. 두 분 모두 확실한 주연이라고는 생각 안 하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뭔가 조연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또 네. 궁금한 게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어쨌든 PCB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PCB 관련된 종목들을 가지고 가는 게 나아요? 아니면 빨리 그냥 수익을 먹고 조금 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섹터로 갈아타는 게 나아요? 그 하이엔드 쪽은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것 좀 갈아. 네, 가지고 있어야 되고 네. 범용 관련된 그런 것은 잠깐 오늘 때 팔아먹어야 되는 거죠. 내가 잘못 사서 실수로 잠깐 먹고 치고 못 빠지고 물렸는데 이제는 팔기가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팔고 나와야 되겠잖아요.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그 기술력에 따라서 단기 그리고 중장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짜 종목을 잘 선택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더 궁금한 것이 우리 지금 앞서서 우리 방송 전에 이미 좀 설문조사 좀 올렸어요. 맞아요. 현재 지금 반도체 기판 1등주 뭐라고
뭐라고 생각하시냐 이렇게 했더니 확실히 최근에 뜨거웠던 게 이수 페타시스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보통은 심텍, 뭐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이 정도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도 이제 코리아 서키트가 이제 오늘 또 새롭게 이제 강했죠. 강자로 나타나면서 급등이 나왔었고 심텍과 대덕전자는 비교적 조금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최근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워낙에 강하기도 했고요. 태성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도 오, 세코. 관련해서 네. 조금 삼성전기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PCB 가운데서도 종목 선택을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1등주를 잘 골라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미리 이제 설문조사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수페타시스를 가장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삼성전기 선택했거든요. 저는 오늘 워낙에 저기에서 코리아 서키트 골랐는데 코리아 서키트로. 네, 저는 코리아 서키트 갔는데 저도 약간 길게 가는 게 좋아서. 자, 그렇다면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최근에 뜨거웠던 이거 저희 담당 PD가 재밌게 정했어요. 신흥 강자 네, 이수 페타시스를 많이 좀 선택을 해주셨는데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심텍이나 뭐 대덕전자 전통의 강자 그리고 다크호스 말씀해주신 코리아 서키트 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고수들은 또 뭐가 있을까? 네. 이런 걸 좀 찾아놓는 게 중요한데 네. 우리 김영일 전문가께서는 1등주 마음속에 있다면 여기서 어떤 걸 좀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무조건 코리아 서키트. 무조건 왜 그래요? 일단은 최병훈 전문가님 바로 궁금해서. 예. 저는 전문가님은요? 삼성전기입니다. 뭐야 저랑 맞다니까요. 전기예요? 나는 코리아 서키트 골랐어요. 네. 코리아 서키트 무조건이라고 해주셨는데 일단 오늘 코리아 서키트가 워낙에 뜨겁기는 했습니다. 왜 무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의 상승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끝이 아니라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기판을 좀 사고 싶은데 맞아요. 뭘 살까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코리아 서키트 그냥 묻어가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그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조금 기판 중에서 확신을 좀 가져가고 있는 이유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FC BGA 기판을 지금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 많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코리아 서키트가 일단은 양산을 해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하이엔드 기판이 이제 시장에서 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요소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코리아 서키트가 지금 관련해서 하이엔드 기판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CXL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역시나 이제 고성능 메모리 모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역시나 시장에서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CXL에 대한 이제 이 발전 혹은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코리아 서키트가 또 관련된 이러한 이제 또 이미 제품들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코리아 서키트가 분명하게 상당히 이 주목을 좀 많이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더욱더 좀 확신을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기판주도 전체적으로 최근에 핫했던 거 보게 되면 뭐 태성 예를 들어서 태성 같은 경우에 오늘 봤을 때 물량이 조금 나왔다라는 생각이지 계속해서 좀 물량을 지켜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뭐 심텍이나 혹은 뭐 대덕전자 이런 종목도 보게 되면 오늘 살짝 올라가다가 윗골이 그리면서 힘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보게 되면 역대급 수급이 지금 이제 바닥에서 상당히 잘 들어와준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지금 약 한 2년, 3년 내에 가장 큰 거래량이 바닥에서 들어와 줬거든요. 저는 이 바닥에서 이 거래량이 이만큼 들어와 줬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로 안 끝난다는 거죠? 단기로 끝나지 않고 힘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힘을 기반으로 해서 저는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코리아 서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오늘 이제 약 한 20% 정도 가까이 이제 마감이 됐는데 그냥 지금 상태에서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면 그냥 편하게 수익 먹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지금 보게 되면 다음 목표가를 정한다라고 했을 때 약간 지금 상태에서 한 2만 원 중반대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코리아 서키트는 지금 현재 단가부터 모아가도 2만 원 중반대까지 저는 아주 무난하게 쉽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좀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리는 종목이 별로 없는데 맞아요. 이 정도는 충분히 강조를 드려도 모자람이 없겠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수급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네. 나는 기판 사고 싶고 지금 반도체 쪽에서 살 게 없는데 뭐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냥 코리아 서키트 모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엄청 세게 얘기하셨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 코리아 서키트가 다크호스 쪽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추면서 공격적인 또 말씀도 좀 많이 해주셨는데 네. 저는 이제 삼성전기를
선택해 주셨던 최병훈 전문가 얘기 좀 추가로 듣고 싶어요. 실제로 매출을 이익을 내는 회사는 네. 지금 삼성전기밖에 없습니다. 이쪽 분야에는. 왜냐하면 기존에 뭐 대다수 심택도 대덕전자도 그렇고 근데 일단 연적 법령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술력을 지금 갖고 있는 물론 대덕전자가 매출 비중이 한 지금 이제 FC BGA 쪽에 한 15% 정도 될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우리 FC BGA가 가장 이제 핵심적인 패키징에서 기판 쪽엔 좋은데 그러면 여기 이제 세계 1등이 이제 유니마이크로라고 대만이 있습니다. 대만에 있고 여기가 뭐 TSMC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메이류 쪽에서는 확실히 유니마이크로가 하고 중국이 또 대만이 잡고 있고 그다음 일본 우리 놈은 전체 이 BGA 시장 이쪽은 한 10%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얼마 안 되네요. 네 이제 우리 이제 하는 회사가 대덕전자랑 예. 삼성전기, LG이노텍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뭐 개발하는 실제로 안 하고요. LG이노텍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기술이 안 됩니다. 그냥 법령 기판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삼성 주로 예를 들어서 대덕전자는 4천억 정도인가 뭐 얼마 투자했을 거예요. 얼마. 근데 삼성전기는 수조를 투자했고 이미. 네. 그래서 이 FC BGA가 지금 나온 게 아니에요. 주가가 올라갈 때 그때 21년도 이미 그 투자를 한다 그래서 삼성전기도 그때 주식이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그럼 21년도 이때 할 때 FCBG에 1대 뭐 1조 2천억 투자했나? 그렇게 하면서 하고 그럼 대덕전자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대덕전자도 올라갔어. 21년도, 23년도, 22년도까지 22년도가 쭉 올라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올라간 대덕전이 올라간 게 바로 FC BGA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이 앞으로 이런 시대가 와서 수혜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주가가 못 움직이죠. 그러면 이제 FC BGA가 고성장이라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AI를 가게 되면 AI 반도체 쪽은 일단 서버입니다. 서버의 수혜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거기 HBM을 같이 해서 이제 GPU 그죠? 서버용에 들어가서 서버에 많이 지금 서버 확충되고 있기 25년도가 서버가 성장하고 있거든요. 예. 서버 센터, 데이터 센터.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야만 매출이 나오는 거예요. 핸드폰 들어가고 PC 들어가면 매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돈 되려면. 어차피 PC도 안 팔리고 핸드폰도 안 팔리잖아요. 그렇죠. 서버에 그렇죠. 그죠. 그럼 서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럼 서버에 들어간 게 지금 서버에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지금 삼성전기밖에 없습니다. 삼성전기가 서버용이 양산이 작년부터 되고 있었거든. 작년 말부터. 네. 그래서 이제 올해 플랫폼 최고의 기업한테 또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또 추가하면서 이쪽이 강력하게 나가고 있어요. 물론 이제 FC BGA가 PC용의 CPU용에 들어가고 있었는데 계속. 근데 이제 서버용으로 들어가서 확충이. 그러면 이제 삼성전기는 지금도 정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쪽이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전문가님들께서 이제 픽하신 종목 두 가지. 우선 김영일 전문가께서는 성장 전망 그리고 바닥에서 들어온 역대급 수급 상황을 좀 얘기해 주시면서 코리아 서키트 네. 강한 게 또 강하다 이런 얘기시고요. 최병훈 전문가 좀 더 묵직한 부분입니다. 실적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투자 클래스의 격이 다르다 이런 관점에서 삼성전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 선택 좀 마무리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픽은 뭐니 해도 이수페타시스이신 것 같고 예. 지금 채팅창 보니까 이수페타시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많아요. 이수페타시스가 개인 투자자들이 좀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가 봐요. 네. 그래서 40%의 투표율을 받았는데 이수페타시스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진단 신청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슈 주제는요. 반도체 기판 1등주는 누구와 라는 주제와 함께 기판주가 이제 반도체의 2024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두 분 모두 반도체 주인공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조연으로서 의미 있는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해 주셨으니까요. 그 가운데서도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다라는 점 픽해 주신 종목들 위주로 잘 성장세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믿고 따라와 스피드 종목 진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요 세 가지만 남겨주셔도요. 두 분께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으로 도움 드릴 거고요.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 문의 전화 열어두겠습니다. 네, 저는 이 남이따에서 개편된 이후로 되게 좋은 거는 장중에 약간 이런 궁금했던 굉장히 핵심 이슈를 그쵸. 계속 건드려서 종목까지 딱 가니까 바로 다음 장에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좀 계획이 잡히는 것 같아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많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요. 좋아요. 네, 첫 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오미산 님께서 엑시콘이라는 종목을 올려주셨는데 오늘 아주 좋았습니다. 무려 11%에 가까운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수급까지 딱 들어와주는 모습. 12,66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제 거의 우리 사셨던 가격까지 왔어요. 13,000원에 사셨고 비중은 14%를 담고 계십니다. 앞으로에 대한 전망. 외국인이 최근에 좀 많이 사고 있고 반대로 기관은 팔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추세 좀 돌릴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엑시콘과 관련해서는 김영일 전문가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엑시콘이 오늘 상당히 상승이 좀 잘 나와줬는데 상승이 잘 나온 이유는 일단 엑시콘이 반도체 이제 테스터 장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상승이 잘 나왔었던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제 CXL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앞으로 이제 개발되어 나갈 이러한 이제 이 기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성능 메모리 모듈에 대해서 시장의 이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당연하게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CXL 기술 개발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엑스콘이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CXL의 이 테스터 장비에 대해서 또 개발을 하고 있고 양산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년에 이제 이 제품이 주력 제품으로 자리 잡을 거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고객사를 또 삼성전자로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CXL에 대한 이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엑시콘이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고 양산 준비까지 어느 정도는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서 시장이 그대로 이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주목을 하고 오늘 어느 정도 상승이 상당히 잘 나와준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지금 현재 엑시콘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매물 구간에 딱 막혀버려서 오늘 윗꼬리를 그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지금 시간에까지 살짝 이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매수가가 13,000원 부근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을 좀 뚫어 주어야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워낙에 이 13,000원 구간에서 14,000원, 15,000원 구간까지 해서 매물 구간이 굉장히 두터운 구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구간을 뚫어 주어야지 추가적으로 이제 신고가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매물 구간이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오늘 좋은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일단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전망은 밝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양산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내년에 이러한 부분들이 또 눈에 확인되는 부분이 있어야지 매물 구간을 좀 삼켜주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좋은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매물 구간을 뚫어내지 못했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다시 한번 또 바닥으로 갈 수 있는 확률까지도 생겨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켜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최근에 이 바닥, 쌍바닥을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주면서 다시 한번 또 고개를 끌어올려준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물대를 돌파할 시도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3,000원 구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매수가 구간이 지금 완전하게 저항대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매수가 부분 뚫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가 부분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을 때 매수가 부분 뚫어주면은 2차 14,000원, 3차 15,000원으로 순차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 구간 있죠? 10,000원 초반 구간부터 13,000원 구간까지 계속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나는 이 구간에서 이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게 싫다라고 하시면 그러면은 굳이 이제 이 종목을 저는 들고 갈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결국 매물대 소화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기회가 왔을 때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실 생각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어느 정도 이제 매물 소화해주는 구간까지 몇 개월 정도가 좀 걸릴 거예요. 몇 개월 정도 걸릴
열릴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시면 엑시코는 들고 가주시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나는 그렇게까지 들고 가기 싫다라고 하시면 적당한 구간에서 정리한 다음에 좋은 종목으로 교체해서 수익 보는 전략도 저는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뭐 가져가도 되고 안 가져가도 된다라고 좀 더 열어놓은 결과를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우선 목표가는 13,000원, 손실을 좀 줄이고 나올 수 있는 방법, 그거 뚫어내면 14,000원, 15,000원 이렇게 단계별로 수익을 내실 수도 있다고 하니까 잘 참고하시고 또 기회비용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종목 가기 전에 앞서 보니까 살면님께서 또 슈퍼챗을 보내주셨더라고요. 보낸다고 얘기하셔야지. 이걸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예, 전문가님들 오늘 화이팅하면서 응원 보내주셨고, 보라맨코님 파마 축하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 파마는 아니고 오늘 좀 고데기로 볶아봤는데 예. 그 예쁘죠? 뒤에 멘트가요. 이건 앵커님도 파마 가자. 파마 가자. 한번 볶아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근데 저도 이게 볶아야지만 나올 수 있는 이 머리예요. 저는 이게 집에서 지금 볶은 거예요? 전 제가 꼬아서 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러면 저 완전 생머리입니다. 그래요? 완전 생머리이기 때문에 너무 이 많은 정도는 걸. 볶아줘야 되는데 2024년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하고 또 옵니다. 이렇게 슈퍼챗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한번 망가지죠 뭐. 좋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예.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뚱이 언니님께서 반갑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종목 반도체 남겨주셨는데요. 많습니다. 네, KC 한번 살펴볼게요. 네. 1,880원 매수가 비중 20% 가지고 있습니다. KC도 오랫동안 좀 고생을 하셨거든요. 많이 내려왔던 종목이고, 역시나 최근에 이제 반도체 훈풍과 함께 또 어제 오늘 좀 급등하는 모습 나오면서 1,600원대까지는 일단 올라왔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님께서는 이 자금이 그래도 여유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지금 반등 나오니까 조금 더 가져가 볼까요? 라면서 지금 질문 남겨주셨거든요. 네. 조금 더 가져가면 손실 없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전문가님? 네, 손실은 없을 수 있는데 종목 수익은? 선택은 실패하셨습니다. 일단은 이게 KC가 트랜지스터 매출이 대다수고요. 네. 집적회로. 그러면 이제 반도체 나라든지 뭐 이쪽 IT 쪽은 주로 있으니까. 그런데 과거에 제대로 실적을 낸 적이 별로 없어요. 그 대신에 역사적 기회인 코로나 때문에 기회가 와가지고 엄청나게 그 이익을 한 200억대 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이익을 뭐 180억 내고 지금은 3분기가 이익이 적자가 180억 났어요. 적자요? 네, 그렇다는 것은 수요 절벽을 부딪혔다는 거죠. 코로나 끝나고. 끝나고죠. 네, 끝난 거죠 이제. 그럼 이게 끝난 주식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2021년도에 주식이 4,000원 갔었거든요. 원래 뭐 2020년도 그 전에 보면 주가라는 게 보면 과거에 주식은 그 특이성이 있습니다. 늘 주가는 1,000원대 있는 주식이었어요. 2014년부터. 이게 이제 상장되고 나서 한 10,000원대부터 빠져가지고 못 간 이유가 그 트랜지스터로는 성장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중국이나 다른 업체 싸게 다 잡고 있는데 KC가 성장하기 어렵죠. 이익 내기도. 그래서 그분 납품한 데 있으니까 대신에. 근데 2020년대 코로나 때 이렇게 하면서 또 이때당 21년도에는 전기차 관련된 뭐 트랜지스터 이렇게 해서 뭐 하겠다. 전력 반도체도 그렇게 해서 그것도 모멘텀 가는데 실제로는 제대로 되게 나온 게 없어요. 네. 그 얘기는 개발한다고 뭐 특허했다 개발한다고 가면 주가 가면 그게 정당화 되진 않아요. 그걸 현실화 시켜야만 되거든. 그래서 소형주들은 뭐 한다 그러면 테마예요, 그냥. 주가 띄우기 다 그런처럼 해놓는데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소형주는 올라가면 팔고 나오든지 빠졌다고 사면 안 되고 확실하게 빠져도 그 모멘텀 있어야 사는 거죠. 지금 일부 3분기까지 180 적자니까 올해는 당연히 적자고 내년에도 IT 수요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최근에 거래가 실려 있습니다. 그럼 또 아직은 2000년도에 주식 초보자가 개미 많이 들어왔다 그랬는데 나갔다가 다시 여름부터 들어왔거든요. 네. 여름부터 들어와서 2차 전지 주로 말려 있듯이 아직 이렇게 이제 싼 걸 찾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거래가 실려 있지만 그 개인이 사가지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올라갈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번에 62평선이 한 1950원 정도 되니까 그 정도까지는 개인의 수급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목표가를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정말 좀 잘 된다면 2,300원, 1차 목표가 1,950원, 2차 목표 1,300원까지 가면 절당 매도하고 나오시고 손절가는 1,50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 수혜로 인한 실적이 이제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따라서 주가의 상승세도 어느 정도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죠. 네. 그래서 지금의 이 반등세를 잘 이용하시면서 빠져나오셔야 될 것 같고요. 1,950원, 2,300원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1,500원입니다. 네. 자, 다음은 유튜브에서 써니님께서 에이펙트 또 반도체입니다. 예, 오늘 반도체 오늘 퍼레이드인데요. 그러네요. 네. 3,11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지금 3,000원 깨지고서 힘든 시간을 좀 보내시고 계시는데 오늘은 좀 이번 주 괜찮네요. 어제 올라오면서 2,400원 그 밑은 사수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고 이러한 흐름이 다시 한번 추세적인 그런 반등으로 좀 갈 수 있을지 지금 20%를 들고 계셔가지고 네. 비중도 적지가 않으세요. 이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에이펙트 이제는 올라갑니까? 에이펙트 같은 경우에 이제 반도체 테스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원래는 낸드 플래시 쪽에 테스터 쪽에 이제 어느 정도 비중이 좀 쏠려 있다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가면서 디램 쪽으로 이제 사업 방향을 좀 틀어낸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펙트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 이제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 이제 디램 업황이 회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 같이 조금 이제 실적이 좀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실적이 지금 올해 넘어와서 결론적으로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워낙에 지금 이제 좋지가 않은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1분기, 2분기, 3분기 가면서 실적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적자 행진으로 그리고 실적이 좀 적자가 확대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좋네요.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에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반도체 기업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지금 당장 업황이 안 좋고 좋아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안 좋은 상황에서도 실적을 굉장히 잘 내던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어느 정도는 나와주면서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는 그러한 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러한 기업들이 상승이 잘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에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있다라고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디램 업황이 어느 정도는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생산량도 늘린다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굳이 우리가 에이펙트를 사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야 됐을 때 에이펙트보다는 조금 더 실적 잘 나오는 기업을 살 것 같은데 그리고 에이펙트보다 성장도가 뛰어난 기업을 이야기해보라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또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저는 많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에이펙트는 상대적으로 저는 매력도가 다른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 많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보게 되면 바닥을 잡아주고 있기는 해요. 반등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2,900원부터 3,000원 구간까지 해서 이 구간부터 본격적으로 또 매물 구간이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 구간을 또 뚫어주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저는 걸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에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3,000원 근처 구간에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을 때 정리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오늘 반등이 나왔어도 거래 대금이 채 10억도 되지가 않거든요. 시장에서 지금 이렇게 반도체가 잘 올라가 주는데 반도체 쪽에서 관심을 그렇게 크게 갖고 있지 않다라는 또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3,000원 근처 정도까지 반등이 나올 때 정리를 하고 조금 더 매력적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반도체 안에서도 이렇게 빛과 그림자가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부분에 지금 계시는 거니까 우선은 3,000원 정도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3,000원 정도에서 좀 잘 나오시고 오히려 기회비용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더 좋은 기업으로 갈아타시기를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동국제약 한번 살펴볼게요. 김수연님의 종목인데요. 매수가 16,500원, 비중 10% 가지고 있습니다. 동국제약이 오늘 갑자기 뛰어 올랐습니다. 그러네요. 5% 정도 상승이었고요. 15,360원까지 계속해서 내려가기만 하다가 오늘 급등이 나오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올라왔지도 궁금하시면서 드디어 다시 한번 나에게 빛이 오는 것인가. 오늘의 급등이 조금 더 이어져야 시청자님께서도 손실 없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최병훈 전문가님 동국제약입니다.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동국제약이 안정적으로 이익을 계속 내는 회사예요. 동국제약 하면 네. 우리 마데카솔, 그렇죠. 마데카솔, 오라메디 뭐 이런 거 팔잖아요. 네.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돌 뭐 광고는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걸로 팔아서 그냥 안정적으로 잘 먹고 사는 회사예요. 그건 뭐 크게 성장도 못하고 그냥 먹고 살아요. 늘 600, 800 이익 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렇게 급등한 것은 비만 관련 치료제가 아니라 그냥 건강의약품, 보조식품 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제 뭐
녹차 추출, 무슨 그 식물 있잖아요. 다이어트 되는. 그러니까 직접 체지방 살 빼주는 건 감소하는 거죠. 아니잖아요. 그런 이제 원료를 넣어서 먹으면 만들어서 좋을 수 이제 있다. 막 5개의 신제품 만들어서 판매하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건 이제 나와가면서 모멘텀이 있으면서. 근데 오늘 이제 연기금에서 이제 많이 샀거든요. 네. 연기금에서 이제 22만 3천 원. 한 20만, 그 전에 여들이 한 매매하다 잘 안 해요. 한 번씩 확 샀다가. 연기금 쪽에, 이제, 매매하는, 이제, 하는 데가 아니고, 어떤 이제 작은 기금이, 우리가 연기금 하면 국민연금에 있는 줄 아는데, 아니라 연기금 갈 때 수십 개가 넘어요. 뭐 군인공제는 큰 벨고 작은 목사연금도 있고요. 장기로 많아요. 별별 거 많은데. 그래서 그 중에 어떤 뭐 매니저가 뭐 이래서 몇십만 주 해서 좀 사면 안정적이니까 그럼 확 사면 그것도 거래가 없어 올라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60만 주 중에 한 20만 주 샀으니까 3분의 1 샀으니까 오늘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뭐 어떤 치료제 이런 걸로 큰 건 없고요. 코로나 때는 이렇게 뭐 있어서 이렇게 갔습니다. 12,000, 3만 주. 이거 돌파를 사실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반전할 때 어느 정도까지 반전한 박스권으로 그래서 한 18,000원 정도까지는 뭐 여기서 상승 여력이 있고요. 그러면 지금 거래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실리고 있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면 거래가 평상시보다 많이 실리고 있죠. 그럼 이게 이제 박스권 위로 갈 확률이 높죠. 안정 이익이 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 121평선가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121평선 정도가 18,000원이에요. 그래서 18,000원 정도로 하고요. 목표가 손절가는 오늘 시가 정도 14,600원 정도 손절가 드리겠습니다. 네.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동국제약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18,000원까지 반등 가능성 열려 있고요. 손절가 14,600원도 반드시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한명숙님께서 이거 오랜만에 약간 초전도체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신성 델타 테크가 되겠는데요. 사셨던 가격이 최근이신 것 같아요. 이제 11월 들어서 딱 요 정도 가격대에서 횡보를 조금 하고 있다가 오늘 그냥 확 떨어져 버렸습니다. 결국 초전도체와 관련된 재료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안 좋게 이제 판명이 좀 돼버렸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되는 것 같은데 비중도 많으시네요. 30%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어떻게 좀 다시 한번 헤쳐나올 수 있을지 뭐 기술적으로 나올 수는 있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거 좀 구제 가능할까요? 정리하셔야죠. 정리하자. 네. 일단은 신성델타테크가 제가 저저번 주에도 이제 한번 이야기를 조금 했었던 것 같은데, 네네. 결론적으로 그때도 정리하셔야 된다 쪽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이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결국에는 초전도체, LK99, 초전도체 물질이 이제 정말로, 진짜 실체가 있는 건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이야기가 나왔죠. LK99 이제 검증위에서 초전도체 근거 없음이 확인이 됐다. 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 LK99가 굉장히 좀 논란이 많았었어요. 그때 보게 되면 이제 LK99에 대해서 이제 또 연구하는 그런 이제 주요 인물들이 있었죠. 퀀텀 에너지 연구소였는데 이때에도 이제 서로 좀 싸우면서 무언가 또 이제 다른 곳에 또 이제 논문 게시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거든요. 이제 뭐 이석배 대표, 뭐 김지훈 소장, 뭐 권영환 고려대 교수 이런 이제 인물들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카이브라는 학술지에 이제 올라왔었잖아요. 네네. 학술지에 결론적으로 이제 권영환 고려대 교수가 논문을 올렸었고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슷한 내용의 논문이 이제 다른 분들이 또 이제 올린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또 논문이 다르게 올라온 게 또 이제 서로 또 뭔가 좀 내분이 있지 않았겠느냐 약간 이러한 이제 이야기도 있었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초전도체가 이번에 이 논문위에서 검증위에서 결국에는 뭐 근거 없다라고 확인이 됐기 때문에 결국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이제 뭔가 조금 당분간은 추세가 좀 하락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신성델타테크를 우리가 이제 볼 때 결론적으로 제가 이 구간쯤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때 구간에 매물 구간은 굉장히 좀 두텁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매물 구간 결론적으로 뚫어내지 못하면 뚫지 못할 확률이 높으니까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지켜줬어야 될 121선 구간을 이탈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신성 델타테크가 결론적으로 10,000원 정도 이하에 있었던 종목이 여기까지 왜 올라왔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기업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결국에는 초전도체에 관련된 내용 때문에 올라왔던 겁니다. 테마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3만
원인 건데 3만 원도 사실 10,000원 대비해서는 이미 300% 이상 높은 단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저점을 이탈을 해버렸다라고 하는 건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을 더 염두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이 저점 구간 지금 37,000원 정도로 확인이 되는데 이 구간 지켜주지 못하면 지금 열려있는 폭이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조금 더 이제 지켜본다라고 하면 한 37,100원 지켜주는지 요거를 이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켜준다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좋은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네. 지금 보면 현재 단가가 또 매물 구간으로 저항 구간으로 또 단기적으로 형성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저는 잘못하셨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정하고 다른 좋은 종목으로 만회를 노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안타깝습니다. 우선 정리 의견을 주셨고 매물벽에 대한 부담이 아직까지 ING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쪽으로 갈아타자라고 좀 강하게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네. 참고해 보시고요. 또 이 관련해서 김용윤 전문가가 또 달마도님께도 뭐 NP를 그때 한번 상담해 주신 바가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또 수익 실현을 했다고 하시니까 또 이렇게 상담을 받으셔야지 정리할 때 확실하게 정리를 해버리고 또 수익을 낼 때는 또 확실하게 낼 수 있습니다. 예, 많은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예. 좋습니다. 올려주시는 방법 토마토증권 등 유튜브 채팅창과 전화 상담 이용하시고요. 네. 전화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종목은 드디어 이 종목을 갑니다. 갑니다. 네. 기판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좋아하셨던 그 종목 이수페타시스 진단할 건데요. 네. 윤기숙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매수가는 34,000원이었고요. 비중 20%. 윤기숙님뿐만 아니라 VI 가자님, 덕자님, 사계절님, 이수인님께서도 저도 이수페타시스 보유하고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응원을 하고 계신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이수페타시스 지금 차트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큰 주가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4,000원대에서 43,000원까지 갔었던 종목이고 약간의 조정 이후에는 다시 한번 좀 모멘텀 받아가면서 3만 원 선 근처에서 지금 좀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청자님도 요 구간에서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조금 더 바람을 타서 이 종목은 이제 앞서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조금 더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뒷북 투자다. 뒷북이에요. 관심 갖지 않아야 될 시기입니다. 올해 5월부터 2분기 말부터 5월부터 엔비디아 있고 나서 네. 최고 1등주가 이수페타시스하고 한미반도체 두 개입니다. 근데 이미 한미반도체도 절대적인 고평가에서 잘 못 가고 있고요. 네. 그 다음 이수페타시스도 이미 7월 달에 고점에서 못 가고 있는데 그래서 반도체 찾다 보면 1급 투자자는 이런 데 다 빠져나오고 어디로 가 있냐면 다시 뭐 아까 FCBGA처럼 네. 이쪽으로 갔는데 온 디바이스로 나만 아직도 여기 남아 있는 거죠. 투자라는 것은 남들보다 늦더라도 남들이 하고 이제 잔치가 끝나면 그 부잣집에서는 잔치 끝나도 가면 뭐 끝나도 나중 들어가 커피라도 주는데 가난한 집은 잔치 끝나고 가면 설거지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또 설거지하고 그러니까 나와야 이 중소형주들은 시세가 다 1급 투자 다 나오는데 나간 뒷북 투자가 들어가면 아하. 설거지가 아니라 내 돈을 갖다 바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라간 주식을 내려온 것을 중소형주 사면 전부 다 물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3만 원 세서 이제 AI 혁명 시대 수혜주 제 아카데미 할 때도 이게 수혜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가 6월 말에 아카데미 했기 때문에 늦게 했기 때문에 저는 그때 사도 되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살 때는 보시면 요 한참 올라갈 때 여기 네. 이 왼쪽에 올라갈 때는 사도 기술적인 지표를 전혀 모르더라도 나는 남들이 막 이게 좋아가지고 물이 떼지어 가서 막 도박하러 막 갑니다. 그럼 나도 돈 싸들고 그거 뭐 던지면 먹는 게 그죠? 그때는 같이 던져도 돼요. 대중 투자자들 같이 가면 돼요. 시세 날 때는. 그런데 이미 이때는 아무 때나 살 수,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아무 생각 안 하고 기술적 지표 보고 여러 가지 보고 저는 그냥 1급 투자자들이 나옵니다. 아무 때는 들어가더라도 38,000 문자 주고 다 팔았습니다. 이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잘 모르신 분들은 계속 내려와서 싸다고 3만 대 계속 삽니다. 이렇게. 그럼 제가 진단을 여기서 같은 이야기를 몇 번 해줬어요. 그죠? 그러면 10,000원대까지 빠진다고 그랬는데 21,000 찍고 올랐거든요. 그럼 아직 10,000원대 안 되니까 틀렸잖아요. 그렇죠. 저는 10,000원대 간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더
이건 수 있다. 아직 안 고점 대비 오는군요. 70% 빠져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50%인가 3분기 올랐으니까. 실적 나빠졌어요. 내년에 IT 수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지금 이제 시설 정策을 하기 때문에 이제 내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25년도 늘어나요. 그러면 25년도 예상 실적이 이미 주가에 거의 3조 가까이 다 반영됐거든요. 네. 원래 반도체 이런 관련된 것은 100개 이런 것은 한 17배 보면 진짜 많이 보는 건데 이게 PER 영업이익에 2025년 실적이 나왔거든요. 지금 다 지연돼서 그러면 내년에 별로 안 나오면 다시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먹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시세가 거래도 없고 이제는 다들 산 사람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3만 원 초반이니까 내일 전략 매도하고 나오시기 바라겠고요. 관심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 초기에 시세 시작한 거 하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PCB 관련해서 이 종목 눈여겨보고 계셨던 시청자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반드시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윤기승님 다시 들어갔다가 잡혔어요라고 아이고. 하셨는데 빨리 빠져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내일 전략 매도입니다. 네, 자 하나 더 빠르게 볼게요. 네. 매주콩맘님께서 반도체입니다. 오늘 뭐 반도체 특집입니다. YIK인데요. 4,450원에 지금 손실 중이시죠? 오늘 강하게 올라오면서 손실 좀 회복은 되셨지만 그래도 윗골이다고 좀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좀 긴 시간 동안 거의 바닥 찍고 올라오는 것까지 전부 다 좀 겪으신 것 같아요. 17%의 비중인데 자, 며칠 좀 반응이 좀 있는 듯 합니다. 대응 어떻게 할까요? 이게 아무래도 매수가가 좀 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님? 저는 오늘 정리를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YIK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테스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테스터 장비 이제 기업 쪽인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YIK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4,400원 구간, 500원 구간이 완전하게 주요한 매물 구간이거든요. 그럼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오늘 이렇게 윗꼬리를 그리면 안 됐죠. 오늘 이렇게 윗꼬리를 그리지 않고 결론적으로 수급을 조금 지켜줬어야 됐습니다. 네. 그런데 수급을 지켜주지 못하고 윗꼬리를 이렇게 그렸다라고 하는 건 오늘 반도체 흐름이 좋았잖아요. 그러면서 YIK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DDR5 쪽에 그 다음에 웨이퍼 테스트 쪽으로 이제 어느 정도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 보니까 약간의 따라가는 그림이 저는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후발주자로 움직이면서 오후에 장 빠지다 보니까는 힘이 더욱더 약해지면서 오늘 올라갔었던 물량을 그대로 다 뱉어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오늘 대장으로 움직이는 않았었던 그런 이제 종목이잖아요. 아까 이제 뭐 말씀드렸던 뭐 엑시콘이나 이런 종목들과 같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오늘 이제 물량을 지켜주지 못했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제 바닥 구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재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말씀드렸듯이 4,400원에서 4,500원 구간이 굉장히 주요한 매물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다시 이 구간을 강하게 뚫어줄 수가 있을까라는 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구간 뚫어줘야지 이제 5,000원 구간까지 노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YIK는 그래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반응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힘이 조금 들어온 게 아니라 반응 나온 정도라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반응이 나오기는 했으니까 그래도 조금 더 지켜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라면은 수익 보고 빠져나오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정리하고 이 종목도 추가적으로 반등 나왔을 때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쪽이 오히려 수익적인 부분은 더 빠를 수 있겠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더욱더 수급 잘 들어가고 관심 많은 종목이 많습니다. 그쪽으로 교체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콩맘님의 YIK 교체 의견 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부 종목 진단은 마무리하고요. 2부는 또 첫 번째 종목으로 특별 진단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사전 접수된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리노공업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가격대가 기가 막히게 사셨습니다. 아, 근데 비중도요. 어마어마하게 담으셨어요. 아, 너무 부러워요. 자, 우리 시청자님은 수익을 잘 보고 있는 구간에서 또 이렇게 신청해 주셨는데 리노공업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나에게도 기회가 찾아올 수 있는 건지 리노공업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 두 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